이제 약간 이 위스키의 맛이랑 에너지 환경 정책 이거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가끔씩은 달달하지만 가끔씩 쓰다.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씁쓸함이 있다. 아, 너무 교훈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좀 즐깁시다 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올해 슈퍼선거의 해라고 해가지고 저희 연초부터 선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6부작에 걸쳐서 선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이제 EU 의회 선거 갖고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또 이제 7월 초에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 또 영국 넘어갈 수 없죠. 근데 마침 이제 저희 넥스트에 영국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를 하셔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전문가로서 굉장히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또 그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제로에너지바에 나와서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찍는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것과 함께 스카치 위스키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넥스트에 새로 합류하게 된 대외협력 담당하고 있는 최균이라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 뭘 하셨죠? 화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부담을 느끼는데, 영국에서 이제 에너지 환경 정책을 2015년, 16년 다 공부를 했고요. 약간의 또 영국의 그 에너지 관련 또 일 경험도 약간 있어서, 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돌아가는 정도 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시죠. 저거 좀 그래서 네, 핀단지.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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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싼 걸 저희 협찬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갖고 네, 사비로 사비로 한 겁니다. 내돈내산. 절대 이 네. 회사 비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좀 상관이 있어져도 무방하긴 한데. 네, 지금 아침 10시란 말이죠. 네. 10시에 이거 먹는다고 약간 사실상 중독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술, 스코치라는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좀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말이 좀 쉽게 나오잖아요. 토크니까 좀 네. 실용적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약간 이 위스키의 맛이랑 에너지 환경 정책 이거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가끔씩은 달달하지만 가끔씩 쓰다.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씁쓸함이 있다. 이런 또 상징적인 제가 무리인가요? 네, 좀 너무 갖다 붙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영국 총선 그대로 넘어갈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원래는 저는 그냥, 영국 총선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그 언론을 봐도, 이렇게 워낙에 그냥 결과가 뻔히 예상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후, 에너지 정책,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도 별로 없더라고요.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나라인 건 알겠는데, 미국하고 EU 정도 알면 됐지, 그럼 OECD 국가 돌아가서 다 할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영국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나 에너지 정책 이사를 쭉 훑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네. 왜 영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에 의해서 그 역사에 있어서 영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기후변화를 법제화를 시킨 나라죠. 이제 2008년에 5주년, 5년 단위의 탄소 예산을 이제 주축으로 하는 이제 기후변화법. 2008년에. 예, 그때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감축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일이었죠. 그게 이제 기반이 됐던 게 뭐냐면 2006년에 스턴 보고서라고, 스턴 리포트라고 게 나왔거든요. 네, 그 스턴 경험할 때 그 스턴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 미래 세대에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걸로 이제 개량화시켰던 건데, 물론 그 전에도 학술적인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게 전세화적으로 이슈화가 된 걸로 나온 거는 그때가 이제 거의 가장 큰 임팩트가 있던 최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6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 법제화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도적인 길을 닦은 국가가 영국이었고요.
2019년에는 G7 국가 중에서 최초로 넷제로 탄소 중립을 또 법제화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 목표를 한 거죠. 전체적인 선진국들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국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영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갖고 가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이번에 이제 암살 시도를 당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제적 리더십을 갖는 거를 이제 포기했잖아요. 탈퇴하고. 가질 리가 없죠. 기후변화 없다라고 하는 사람.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리더십 갖고 있는 뭐 유럽의 다른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제 당하고 있고, 프랑스는 뭐 지금 총선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중국은 뭐 사실 중국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져간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영국의 노동당이 됨으로써, 그리고 이미 그분들의 공약에도 들어있지만 다시 영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 싸움에 있어서 리더십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노동당이 돼서 그냥 그 자체로 뭔가 판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 뒤에 가서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아, 얘네가 진짜 칼을 갈았구나. 네. 아쉽게 정말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번 이제 영국 총선 결과부터 요약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다들 당연히 노동당이 이제 압승을 거둔 건 알 텐데, 그 영국 하면 그냥 양당제 국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소수정당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는. 네. 근데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 녹색당도 네, 4석을 얻어서 저번보다 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요것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까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영국은 650석이 있는데, 그 노동당이 거의 뭐 2배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수당은 마이너스 252석.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보수당 역사상 가장 큰 패배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보수당이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오래됐는데 1824년인가 창당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적인 패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의석수는 차이가 나도 총 득표수에서는 노동당이 한 30% 약간 이렇게 얻었어요. 말씀드리는 거는 영국도 이제 한국과 같이 한 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지형에서는 노동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득표수에 있어서는 한 3분의 1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그 지지층들, 투표인들의 의견들이 그만큼 갈라져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한국도 뭐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민주당 의석이 60 몇 %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 사실 근데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득표율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득표율과 이제 의석수를 좀 분리 생각해. 사실 득표율로 따지면 97년에 토니 블레어 총리 영국 그 과거 노동당 그때가 사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수정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국에 굉장히 많은 소수정당이 있고, 이제 녹색당이 이번에 4석을 이제 얻은 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의미가 있죠. 왜냐면 녹색당이 노동당보다 좀 더 과감한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을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저는 녹색당도 녹색당인데 사실 3위 정당이 리버럴 데모크래츠, 한국으로 치면 자민당. 과거에 이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이제 그런 정당인데요. 거기 정책도 녹색당 못지않게 과감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제가 알고는 자민당도 90% 재생에너지를 영국의 에너지 믹스 하겠다.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를 전체 영국 에너지 믹스의 70% 하겠다. 하여튼 뭐 노동당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쓰는 당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이 녹색당 같은 경우는 4석을 했고,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72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팩트 면에서는 이제 녹색당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더 자민당을 더 봐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자민당과 이제 녹색당의 정책 중에서 자민당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전체 이제 국가 재정 수입의 0.7%를 전 세계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투자를 하겠다. 국가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이런 좀 정책들을 보면 지금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전 세계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과감한 정책이죠. 이번에 이제 7석을 얻은 정당이 있거든요. 신페인이라고요. 영국이 UK라고 하잖아요. 네. 뭘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 저 그건 알죠. 사람 말씀해 주세요. 모르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잉글랜드, 네. 웨일즈, 스코틀랜드, 네. 북아일랜드.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북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정당인데요. 북아일랜드가 굉장히 분쟁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테러도 많았고, 과거에. 북아일랜드와 이제 아일랜드가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막 과거에 테러도 막 벌였던 IRA라는 단체에 네. 있었죠. 네. 예. IRA의 정치적 정당이죠. IRA가 기반을 둔 정당이고, 북아일랜드는 탈퇴를 해서 아일랜드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정당인데요. 그 정당이 7석이 됐는데 그 7석 정당은요. 국회의원이 되지만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국의 국회를 웨스트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출석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영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영국 여왕과 국왕한테 충성을 생각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싫다는 거죠.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네. 잉글랜드 왕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에 나온 거냐? 네.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에서만 나와서 당선만 되고 활동을 하지 않아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데 이거는 거의 100년 정도부터 이제 신페인이 처음에 의석을 배출한 게 이제 한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100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세비는 세빌대로 받아갈 거 아니야? 다양성을 또 인정하는 영국의 제도가 좀 아니 뭐 신기하긴 그걸 하죠. 뽑는 게 유권자니까 그거 좋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안 나가도 네. 괜찮다. 하여튼 재미난 또 그런 정당이 있어요. 아, 또 이렇게 또 깨알 상식을. 깨알 상식. 네. 딴 얘기도 이거 되게 맛있네요. 네. 되게 달아요. 초콜릿 향. 아, 네. 맛. 기후변화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달달하게를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교훈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좀 즐깁시다 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동당 그리고 자민당, 녹색당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뭔가 에너지 전환에 힘을 실을 만한 정당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그 선거 결과 나오고서 일단은 속도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 바뀌면 인수위라는 게 꾸려져서 또 시간이 한 텀이 공백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다른 내각제 국가들 보면 연정을 구성하고 하느라고 또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 여기 영국 같은 경우는 바로 막 정책을 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 이제 노동당의 이번 선거에 네. 그 공약집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집권 1년 차에 네. 이걸 하겠다라는 구체적 항목들을 적었잖아요. 네. 그냥 뭐 언제 하겠다 면 애매하게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게 있고 두 번째는 기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부처가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라고 얘기했죠. 네. Department of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라고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끄는 분이 장관분이 이제 에드 밀리반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이제 위상과 경험이 굉장히 이런 속도감 있는 거를 하는데 주요했다 생각하게 됩니다. 노동당이 2010년에 이제 져서 이제 네. 정권을 이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기후변화부였거든요. 이름이 Department of Climate Change라고 했던 그 기후변화 에너지부의 장관이었어요. 이미 경험이 있으시고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던 시절에 2015년에는 노동당 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사실 2015년에 총선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거물이죠. 이제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최고의 경험과 그 위상 이런 면에서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맡았으니 네. 뭐 당연히 이제 팍팍팍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일단은 말빨도 할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거를 맡은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위상과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공약지 이게 홈페이지 여러분 그때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데 이게 5대 공약이 있어요. 노동당 5대 공약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게 등장하는데 이제 그 이름이 Making Britain on Clean Energy 슈퍼파워. 네. 초강대국. 슈퍼파워. 청정에너지 초강대국. 예. 대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건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열어보면 그 안에 또 5가지 세부 공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뭐 순서대로 2030 클린파워라고 하는 항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전체적인 그 에너지 공약제를 보면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재미나게 본 게 보통 에너지 정책, 뭐 기후변화 정책을 보면 이제 환경, 네. 어떻게 보면 좀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사실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제가 키워드적으로 보면 이번에 4가지가 이제 핵심 슈퍼파워를 보면 결국 가격, 싼 에너지, 네. 가격,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4번째 좀 언급되고 있는 게 글로벌 리더십인데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가격이죠. 돈, 네. 예산. 영국의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엄청난 사실은 생각의 전환이죠. 네. 한국에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뭐 이런 거 보면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늘 이제 그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반대인 거죠. 화석연료를 쓰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30%가 천연가스거든요. 그리고 그 천연가스가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같은 국가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가격이 뛰면서 사실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뭐 영국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전체 국가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높은 가격을 해결하겠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청정 에너지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이제 경제 정책으로 풀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내용이고요. 네. 아까 이 에너지 정책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이번 선거에서 하셨잖아요. 네.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당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당을 공격하기 위한 포인트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실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슈화가 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러한 공약이 살아남고 이걸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약이 살아남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좀 그 슈퍼파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사실 디테일한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원별로 보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55기가와트. 네. 현재보다 거의 4배. 지금 현재 이제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영국의 해상 풍력이 총 풍력이 한 30기가와트 되고 그중에 네. 반 정도가 해상 풍력이에요. 15기가와트. 태양광을 이제 50기가와트까지 네. 늘리겠다. 3배 지금보다. 육상 풍력은 뭐 35기가와트. 거의 지금보다 2배 좀 넘는 수준. 그린 수동 10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원자력도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현재 있는 힌클리 시즈웰 그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비용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한전도 관심을 가졌죠, 여기에. 근데 이제 이 2개 원전도 빨리 이제 그 건설을 하도록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생에너지 원전 상관없이 청정에너지랑 관련된 거는 모두 이제 엄청나게 증가해서 뭐 2배, 3배, 4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6, 7년 안에 이거를 하겠다는 게 너무나 그 사실은 대담한 목표고 공격적인 목표죠. 그 작년 캅에서 전 세계가 하향이 2030 몇 배였죠? 트리플. 3배? 3배 그때 그때 서명 같은 거를 네. 이제 했죠.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해상 풍력 4배, 지금 태양광 3배.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약 그거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처음이 그거예요. 전기요금 올라서 힘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낮춰줄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렇게 보급해서 지구를 위해서 뭐 온실가스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바로 전기요금 얘기를 들어가는 게 일단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내용의 깊이라든가 뭐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는데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치렀던 총선에서 내가 봤던 공약집과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놀랐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그런 가격 이야기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나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원가가 다 반영되지 않잖아요, 전기요금에. 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가격을 무조건 싸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도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이거를 전기요금 인하 그 논리가 우리나라에는 안 맞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국가별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배경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영국은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좀 더 유효하고 한국은 좀 더 어렵지 않냐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이 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영국보다 유리한 점도 있고 영국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있죠. 예를 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영 시장이 돼 있어서 영국이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영국은 이제 민영화 그 에너지 시장이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죠. 굉장히 영국은 에너지 그 시장이 복잡합니다. 가스, 전기로 이제 유연화되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고 또 그 중에 많은 기업들 또 외국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 노동당은 이제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인과 정부가 막 섞여 있는 시장 시스템이 뭐 정부 마음대로 되기 쉽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반영돼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이 한국보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공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의지와 뜻이 있다면 사실 훨씬 더 쉽게 영국보다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정부와 정치계의 그 역량과 의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영국은 가격 반영돼서 좋고 한국은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분명히 오히려 전 시스템 전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더 영국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